자, 저도 왔습니다. 부동산 두루미 국수원 강사입니다. 자, 오늘도 과외해 주신다고 합니다. 김덕쌤 인사드리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뭐 네, 오늘은 취소와 추인을 할 겁니다. 저번 주는 무효행위에 추인했고 아, 이번엔 취소. 오늘 취소. 논점 만수? 사실 취소 제도 전체는 용점이 많은데, 학생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 쉬운데 어려워하는 거를 주로 하려고, 오늘은. 누가 쉽다는 것 생각. 배우기 쉽지. 그러니까 기술을 알면 쉬운데,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 하려고 하면 어려워하는 부분이라는 딱 거지. 표현이 욕좀 먹겠구만 내가. 아니, 시작해 주십시오. 이제 일단 취소 사유가 우리 법에 4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 제한 능력, 제한은요? 차고, 사기, 강박. 차고 사기 강박. 근데 이 4가지가 제한 능력이 좀 특례가 있고, 제한 능력자 특별히 보호해야 되니까. 거기는 특별한 거. 차고, 사기, 강박은 효과가 똑같고. 그럼 이제 취소에서 첫째 쟁점은 취소를 할 것인지, 취소를 안 할 것인지는 취소권자가 선택하지 상대방은 선택권이 없는 거니까. 취소 문제를 풀 때는 취소 사유가 있는 사람. 취소 사유가 취소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렇지. 취소 사유가 있는 자 측이 취소권자니까. 취소권자를 항상 확정을 지어두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어차피 취소권자랑 상대방 2명으로 사례가 출발을 할 테니까 취소권자가 누군지를 확정 짓는 거야. 왜냐하면 취소권자가 취소할 것인지 취소하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을 하는 거니까. 일단 이제 입력됐어. 그럼 이제 취소권자가 이제 취소를 하게 되면 취소한 날부터가 아니라 행위한 날 취소 사유가 있었던 거니까 법률 행위한 대로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그 점을 시험에 자주 묻는다. 그러니까 취소하면 소급해서 무효로 된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소급과 동일한 의미로 쓰이는 게 처음부터 법률 행위한 때로부터 계약 시부터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잖아요. 계약 한때로부터 그게 다 소급한다는 의미다고. 그래서 취소하면 소급해서 무효로 된다. 이게 첫째고. 그럼 이제 서로 주고받기 전에 취소해버리면 서로 이행할 게 없지. 그럼 서로 주고받은 다음에 취소하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있을 것 같네. 그러니까 주고받은 다음에 취소를 하면 다시 되돌려줘. 다 서로 돌려줘야지. 그럼 누가 먼저 돌려줘야 되겠어? 받은 사람이? 뭔가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은 이후에 취소가 됐다고. 그러면 서로 돌려줘야 될 거 아니야. 누가 먼저 줘? 취소를 하는 사람이 돌려주면서 취소를 해야 되나? 아니. 이게 민법은 공평한 거라. 서로 동시? 그렇지. 서로 주고받았는데 취소되면 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서로 동시에 돌려줘야지. 우리 뭐 등기할 때도 동시니까. 그게 동시행 관계야. 그렇게 동시행하라는 거고. 오케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돈을 받았단 말이야. 당연히 돈 다 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취소되면. 그런데 우리 법은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한 능력자를 악용하지 못하게 하려고 제한 능력자 측은 받은 것 중에 소비된 게 있다면 받은 돈을 다 돌려주는 게 아니라 남은 것만 돌려주면 되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는 거야. 이건 기억나. 그게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된다는 거야. 현존이익만 반환한다. 현존이익만. 다른 경우에는 받은 거 다 돌려줘야 돼. 근데 제한 능력을 이거 취소했을 때는 현존이익만 돌려주면 된다고. 이게 첫 번째 제한 능력자의 그렇지. 제한 능력자의 특이한 점이지. 보호하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까지가 시험범위고 뭐가 현존이익이냐 아니냐는 사실은 시험범위 아니야. 근데 시험 지문에 한번 들러리로 나온 적은 있어. 현존이익이 뭐냐? 현존하냐 안 하냐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제한 능력자인데 상대방하고 매매 계약하면서 계약금으로 한 100만 원을 받았어. 그 100만 원을 가지고 10만 원어치를 술을 먹었어. 제한 능력자가. 그럼 미성년자가 술을 마셨단 말이야. 그건 유흥비로 써버렸잖아. 그건 이제 소비된 거니까. 남은 돈 90만 원만 돌려주면 되는 거야. 그게 현존이익이라고. 그게 유흥비로 썼으면. 그런데 그 받은 100만 원 중에 10만 원을 학원비를 냈어. 학원비. 그럼 학원비는 낭비한 게 아니라 반드시 써야 될 돈이잖아. 그러니까 생활비로 쓴 거잖아. 그거는 소비된 게 아니야. 그때는 100만 원을 다 돌려줘야 된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유흥비로 썼냐, 생활비로 썼냐의 차이가 있는 건데, 그 부분은 우리 시험에선 정확히 시험범위는 아니야. 그러니까 쉽게 신경 안 써도 되고, 제한 능력자는 보호해야 되니까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되고, 더 중요한 건 제3자 관계야. 제3자. 미성년자가 이렇게 거래를 했어. 그리고 제3자한테까지 물건이 이전됐어. 그럼 미성년자가 계약을 취소를 해. 그럼 제3자한테도 그
그거 내 거니까 돌려달라라고 할 수 있냐가 문제될 거 아니야. 그렇겠네. 그럼 사고,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가 됐을 때는 몰랐던 선의 제3자한테 주장을 못해. 근데 제한 능력으로 취소됐을 때에는 제3자보다도 제한 능력자를 최우선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모든 제3자한테 다 취소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고. 그럼 싹 이게 다. 두 번째 특이한 거네. 그렇지. 제한능력자. 절대적 취소다 그래. 그럼 이제 사례 문제 풀 때 이렇게 나와. 미성년자가 나와가지고 취소됐다 그래. 미성년자 취소됐어요. 그럼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된다랑 현존이 제3자도 절대 소유권 취득 못한다. 못한다. 선의의 제3자 보호되지 않는다. 이걸 절대적 취소라고 한다. 그냥 한마디로 하면 그냥 싹 다 무효 주장해서 아저씨 그거 내 거니까 돌려주세요라고 할 수 있다고. 그걸 모든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 미성년자나 제한능력자 나오면 딱 두 가지. 현존이익만 반환하고 절대적으로 취소니까 그렇지. 상대방 다 갖고 온다. 제3자 나오면 제3자도 취득 못한다. 이렇게. 그래서 딱 두 개만 정리하면 돼. 이걸로 여러 문제 풀 수 있거든. 그럼 이제 취소되면 소급해서 무효로 된다. 받은 거 서로 돌려줘라. 동시에 돌려줘. 그리고 제한능력자 측은 특별히 보호해야 되니까 현존이익만 돌려주면 된다. 그리고 모든 제3자한테도 다 취소 효과를 주장해서 내 거니까 돌려달라라고 할 수 있다. 뭐 짧네. 이걸로 이제 한 문제 풀어볼게. 3제? 오케이. 우리 시험은 제한능력자 사례가 자주 등장하는 편이야. 몇 번? 자, 21번. 21번. 요령 가르쳐줄게. 사례가 길잖아. 기네. 그러면 앞에 딱 보면 이게 우리가 이제 명심할 게 뭐냐면 시간 내에 풀어야 되는 절대평가 시험이야. 근데 사례 문제가 길어. 그건 다 읽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야. 출제 의도가. 그러니까 사례가 긴데 이걸 다 읽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다. 꼼꼼히 다 읽고 분석을 해야만 사례를 풀 수 있다면 우리 시험엔 안 나와. 상대평가는 나올 수 있지만 절대평가 시험에선 어마하게 긴데 논점을 다 읽고 따져봐야 된다면 시간 내에 풀어야 되는 절대평가 시험에 출제를 할 수가 없다고. 그 말은 이렇게 사례가 길 때는 쟁점 하나면 답이 나온다는 의미야. 대충 그럼 딱 보면 눈에 띈 단어가 뭐야? 미성년자. 그럼 미성년자 갑 하자마자 여기서 끝난 거야, 이 사례는. 취소권자? 미성년자 갑이잖아. 그럼 어차피 미성년을 이루 취소한 거 물어볼 거 아니야. 무조건 다 취소할 수 그렇지? 있는 거고. 그럼 미성년자가 나오면 사람이 3명으로 출발해. 왜냐하면 미성년자 뒤에는 항상 보호해야 할 법정들이 나오거든. 그리고 상대방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미성년자가 갑이지. 그 다음 법정대리인 병 나왔지. 그럼 상대방이 을이겠지. 그럼 제3자는 이름이 뭐겠어? 제3자. 병? 아니, 지금. 여기 미성년자 갑. 법정대리인 병. 상대방 을. 을. 그럼 제3자는? 을이요? 제3자 이름이 뭐겠냐고. 안 나왔잖아. 그게 이름이 뭐겠냐고. 제3자? 아니, 그 갑을 병정할 때 제3자가. 그 갑을 병정. 그래, 정이 제3자일 거 아니야. 그거야. 그러니까 미성년자 갑이 나오면 제3자가 정이란 말이야. 그게 거의 정해져 있어? 그럼 정은 취득해 못해. 절대 못하지. 그래, 그러면 정부터 찾는 거야, 이 문제. 그게 요령이구나. 그러니까 틀린 거 고르랬잖아. 그럼 1번부터 읽는 게 아니라 갑을 병이 미성년자 사례 나왔으니까 제3자 이름은 정이야. 그럼 정은 절대 취득 못해. 못한다. 그럼 정 있는 문장을 먼저 찾는 거야. 자, 5번에 보여. 5번. 그래. 자, 선의의 정에게 매도되고 이전 등기하였다면 정은 소유권을 취득한 X. 그래서 5번 다 풀면 돼. 그러네. 그렇게 푸는 거라고.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게. 근데 학생들은 이렇게 안 해. 이걸 다 읽어. 문제를 일단 다 읽고 지문을 1번부터 항상 읽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문제 푸는데 오래 걸리고 답도 잘 못 찾아. 일단 미성년자 가, 법정 대리인 병, 그 다음에 제3자 을, 그러면 정. 정은 취득하지 못한다. 그렇게 해서 답을 찾는 거라고. 어차피 시험은 답 찾는 거라니까. 그렇지. 읽는 게 아니라. 근데 그거를 기술을 못 배우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읽기만 바쁜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실제 시험장에서 만나면 시간을 오래 투자하거나 포기하고 넘어가거나 한다고. 근데 오히려 긴 문제에서 허점이 많아. 단어 보면 특징이 눈에 딱 띄어야 돼. 그러니까 그 소설이든 드라마든 영화든 복선이라는 게 있잖아. 이 장면이 나온 이유가 뒤에 어떤 내용을 암시하잖아. 법이 그런 거야. 시험 문제가 미성년자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미성년으로 취소됐을 때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된다. 모든 제3자한테 다 취소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이걸 물어보려고 나왔잖아. 그렇지. 미성년자 나왔는데 그걸 안 물어볼 수는 없잖아. 그러네. 그것이 그걸 우선 찾아보라는 거지. 그게 바로 정이. 그렇지, 정. 갑을병으로 시작했으니까 제3자 이름은 제3자 정인 거야. 정. 갑을병정 무까지 나오거든, 우리 사례. 헛다 많이 나오네. 무는 잘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정부터 찾아서 답을 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됐어? 그 기술 가르쳐 주려고 한 거야. 됐어. 너 하나. 오케이.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취소에 중요한 게 추인 문제인데, 추인. 그러니까 추인이라는 의미가 원래 이제 그냥 단어적, 사전적 의미는 추후에 인정한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 법에 추인 제도가 3개가 있다고 이제 순서대로 다 배웠는데, 무권 대리행위를 추인하는 거. 무권 대리인 추인. 무권 대리는 대리권 없는 사람이 한 대리행위를 본인이 야 내가 책임질게. 그게 무권 대리 추인이잖아. 이거 했네. 했지. 그럼 이제 계약식을 소급해 효력이 있다고 했고.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게 무효행위 추인이지. 무효행위. 그럼 무효행위 추인은 이미 무효로 확정된 행위를 새로운 행위를 다시 하겠다라는 걸 무효행위 추인이라고 한다고. 기억나는 거 소금 없다. 그렇지. 이거 새로운 행위를 다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질서 위반한 건 새로운 행위를 할 수가 없으니까. 질서 위반 행위는 추인에 아무 적이 없는 거고. 질서 위반이 아닌 건 새롭게 행위를 다시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소급표는 없다고 한 거고. 소급표 없다. 이제 마지막 추인 제도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이야. 이걸 사람들이 좀 어려워해. 이게 개념부터 한번 생각해봐. 별 뜻 없어. 내가 취소권자야. 취소할 건지 말 건지를 선택할 수 있어, 내가. 그럼 취소할 거면 취소한다고 하지, 상대방한테. 근데 취소 사유가 있는지는 알았는데 계약 내용을 딱 보니까 아니 취소 안 하는 게 더 유리하겠어, 나한테. 그럼 취소 안 해도 되잖아. 선택권이 있으니까. 그럼 취소 안 하겠다라고 의사를 표시하는 걸 추인이라고 하는 거야. 취소 안 하겠다. 취소의 경우에는 네가 나를 속였어. 나를 속여가지고 둘이 매매했단 말이야. 내가 속은 거 알았어. 그럼 이제 승질 났잖아. 그럼 취소할 거면 야, 너 나 속였지? 취소야. 그럼 취소가 돼. 그럼 소급해서 무효가 된단 말이야. 근데 냉정하게 계약 내용을 쭉 보니까 속기는 했어도 내가 사기를 당했지만 이대로 이행하는 게 나한테도 유리하겠어. 그러면 너한테 야, 네가 나 속였지만 나 취소할 생각 없다. 나 취소 안 한다. 라고 하는 걸 추인이라고 한다고. 일단 표현 자체가 지금 그렇지. 이제 추인이란 말이 좀 추상적이어서 그렇지. 취소하지 않겠다라고 의사를 표시하는 걸 추인이다라고 한다고. 취소 행위의 추인의 경우에는 나 취소하지 않겠다. 나 취소 안 할래. 취소하지 않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취소 안 한다 그랬잖아. 그리고 또 취소하겠다고 하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추인이 된 후에는 다시는 취소를 못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추인을 한다 해서 언제나 추인의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추인 요건을 갖췄어야만 추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추인에선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에선 추인 요건이 시험에서 중요한 거야. 추인 요건을 갖췄을 때 나 취소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지. 이제 생각해봐요. 그럼 취소 사유가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 4개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착오나 사기가 원인이야. 그럼 내가 착각해가지고 계약한 경우가 있고 속아서 계약한 게 있잖아. 그럼 내가 취소권이 있는지는 언제 알아? 착오나 사기를 알고 난 후라야지. 내가 그때 착오가 있었구나. 내가 그놈한테 속았구나. 이걸 알아야만 취소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걸 추인 요건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간단하네. 그렇지. 그러니까 사기당한 걸 알고 착오 사실을 알고 나서 추인할 수 있다는 거지. 그 다음 또 하나가 강박 아니야. 강박은 강하게 협박을 당한 거잖아. 그럼 강박 상태에서는 추인해봐야 효력이 없는 거고. 강박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 추인을 해야 추인 효력이 있다는 거야. 상식인데? 상식이지. 그게 이 말이야. 취소 연이 소멸한 후라야만 한다. 착오하고 사기가 원인일 때는 안 후라야 되고 강박일 때는 벗어난 후라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럼 이제 시험에서 강박 상태에서 추인했다고 나왔어? 그럼 추인이 안 됐지. 그럼 여전히 취소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근데 강박 상태에서 벗어난 이후에 추인을 해버리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한 거니까 더 이상 취소할 수는 없게 되는 거지. 취소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 거지. 근데 또 하나가 제한 능력이야. 제한 능력. 제한 능력자가 단독으로 법률 행위를 한 거야. 그럼 미성년자가 계약을 했어.
근데 미성년자가 추인을 한다 해서 추인이 돼버리면 미성년자 보호가 안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추인 요건을 갖춰야만 하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했을 때에는 법정 대리인이 의사결정을 해야지 제한 능력자인 미성년자가 추인한 거는 추인력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야. 그것도. 그래서 생각해보면 맞지. 제한 능력자가 법률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제한 능력자는 단독으로 추인할 수는 없고 법정 대리인이 해야만 추인력이 생긴다는 거지. 그래서 이 사안이 시험이 제일 많이 나와. 여기서 법정 대리인은 법정 대리인.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기 전이라도 추인할 수 있다고. 여기서 원인이 소멸하기 전이라는 뜻은 지금 행위한 사람이 제한능력자잖아. 그럼 그 사람이 제한능력 상태에 있잖아. 그럼 누가 추인해? 법정 대리인이 추인하는 거지.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이 추인을 하면 당연히 추인력이 있는 거고 법정 대리인이 추인한다는 이야기는 법률행위를 한 사람이 제한능력자란 뜻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이 추인한다는 이야기는 여전히 행위한 자가 제한능력 상태에 있다는 거니까 그 말을 법에서는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기 전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래, 이런 표현이었어. 그래, 그러니까 이게 말이 어려운 거야. 뜻은 쉬워. 그러네. 다시 해보게. 내가 해볼게. 음. 일단 요건을 갖춰야 추인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요건을 갖춰야만 추인력이 생기는 거야. 이제 제한 능력자의 경우에는 일단 법정 대리인이 해야 추인하라. 된다. 그렇지. 법정 대리인. 차고 사기 강박은 차고 사기가 해결된 다음에. 그렇지. 알고 난 후. 알고 난 강박은 벗어난 후. 그래야만 추인력이 생기는 거야. 그럼 이제 역으로. 차고 사기를 모르고 한 건 추인될 가능성이 전혀 없지. 몰랐으면. 차고 사기를 모르고 있었다고, 자기가. 모르고 있었다면 그럼 추인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아예. 몰랐는데 어떻게 추인을 해? 그렇지. 알아야 뭘 할 거 아니냐고. 의사를 결정할 테니까. 그리고 강박 상태에서는 추인해봐야 아무 력 없는 거야. 제한 능력자가 단독으로 추인한 건 추인력 발생 안 하는 거야. 안 된다. 그럼 누가 해야 돼? 법정 대리인. 법정 대리인이 해야 추인력이 있는 거야. 이제 추인은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쉬워 보이진 않소. 아씨, 함정이 있을 것 같아. 아니, 함정 없어. 처음 하면 쉽지 않아. 이제 그 다음이 법정 추인이야. 우리 법정 학생들이 추인? 어려워하는 게 법정 추인이야. 왜? 잘 들어봐야겠네. 똑같아.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했던 게 의사표시라는 건 명시적으로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취소도 취소한다고 명시할 수도 있고 취소할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응? 내가 너한테 준 돈, 야 돌려줘. 그럼 취소할 테니까 돌려달라는 이야기잖아. 그걸 묵시적 취소라고 하잖아. 행동으로 보인 거. 보여준다. 그럼 추인도 야 나 취소 안 할래 라고 명시적으로 하는 걸 추인. 말은 안 했어. 취소하지 않겠다는 말은 안 했어. 근데 취소하지 않을 것처럼 행동을 했어. 행동으로 보여주면 묵시적 추인. 그걸 법정 추인이라고 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묵시적 추인하고 법정 추인이 같은 말.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하면 추인된 걸로 법에서 보겠다. 이걸 법정 추인이라고 하는 거라고. 묵시적 추인하고 법정 추인이 같은 말이야.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법이 추인한 걸로 보겠다는 거야. 너 취소권자 보니까 너 행동한 거 보니까 취소할 생각이 없었구나. 라고 법에 정해놓은 거야. 그럼 예를 들어볼게. 취소할 생각이 없었구나. 이렇게 행동이. 말하니까 또 팍 안 들어오네. 왜? 추인할 생각이 없었구나. 이 말. 아니지. 취소할 생각이 없구나. 취소하지 않을 것처럼 행동했으니까 추인이 되는 거지. 그렇지. 취소할 것처럼 행동하면 취소돼 버리지. 그럼 봐 이제. 그 예로 네가 나를 사기쳤어. 사기쳤어. 내가 취소권자야. 취소권자야. 근데 내가 사기당한 거 알았어. 근데 너한테 돈을 줘. 그러면 내가 이행을 해. 이해를 해. 그럼 취소 안 할 거니까 준 거잖아. 그 말이야. 행동으로 지금 보여줬다는 그렇지. 거지. 네가 나한테 줘. 그걸 내가 받아. 그럼 왜 받아? 취소 안 할 거니까 받은 거 아니야. 그 뜻이야. 근데 사기당한 걸 모르고 있어 지금. 모르고 너한테 줬어. 그건 아니겠지. 그럼 추인되는 게 아니잖아. 몰랐으니까. 그럼 다시 나중에 알게 되면 취소해서 돌려받아야지. 야 이제 답. 법정 추인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일단 첫째 기준이 추인 요건을 갖췄느냐를 봐야 돼. 그게 그 제한 능력자, 차고 사기 강박 뭐 벗어났다, 법정 대리. 그렇지. 그래야 추인될 가능성이 생기니까. 근데 추인 요건을 못 갖췄지. 그럼 뒤에 행동은 볼 필요가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판단 순서를 외워야 돼. 법정 추인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첫째가 추인 요건을 갖췄냐 못 갖췄냐. 추인 요건을 일단 갖춰야 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추인 요건을 갖춘 게 나왔을 때 그 다음 행동을 볼 필요가 있고 추인 요건을 못 갖췄다면 뒤에 행동을 볼 필요가 없잖아. 그게 첫째. 두 번째,
추인 요건을 갖췄어요. 그럼 모든 걸 해석하는 게 아니라 추인이 되려면 취소권자가 행동을 해야 돼? 상대방이 해야 돼? 취소권자. 당연하잖아. 취소권자가 행위한 게 추인이 되는 거지. 오케이.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하든 추인될 일이 없잖아. 그래서 답이 정해진 거야. 추인 요건을 갖췄어. 추인 요건을 갖췄어. 취소권자가 취소하지 않을 듯이 행동했어. 그래야 추인이 되는 거지. 근데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했대지. 그건 추인될 일 없지. 없다. 그래서 답으로 나오는 게 법정 추인 사유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 아닌 거. 그만 상대방이 행동한 거 찾으면 돼. 행동한 걸 찾는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답으로 나오는데 이걸 상청량이다 그래. 상청량? 상대방이 청구한 거. 상대방이 청구한 거. 상대방이 달라고 했다는 거야. 네가 나한테 사기 쳐놓고 내가 알게 됐거든. 근데 뻔뻔하게 나한테 야, 돈 줘. 달라 이런 거야. 그게 추인되면 되겠냐고. 그렇지. 말도 안 되잖아. 그다음 양도. 상대방이 양도한 거. 네가 나를 속여가지고 이전 받은 권리를 양도한 거야. 그럼 사기친 놈이 그걸 팔아먹었지. 그게 취소권자랑 무슨 상관이냐는 거지. 상대방의 청구, 상대방의 양도. 근데 그것도 안 봐도 되는 게 상대방이 어떤 행동한 건 추인될 일이 당연히 없다는 거지. 취소권자가 해야 되니까. 그래서 두 가지. 이것들. 법정 추인이 되려면 일단 추인 요건을 갖춰야 되고 누가 행동해야 돼? 취소권자가 무슨 행동을? 취소권자가 취소하지 않을 것처럼 행동한 게 추인이 되는 거야. 상대방이 한 건 추인될 일이 상대방이 없는 거야. 했다 그러면 너는 X. 그래서 나오는 게 상대방이 청구한 거, 상대방이 자기가 취득한 권리를 양도한 거. 이건 추인될 일이 아예 없다. 그럼 이제 잘 됐나? 이제 문제 풀 거야. 문제 풀기 전에 봐봐. 어릴 거야. 이거 사람들 어려워해. 어려워한다니까. 몇 달 배워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시험을 보려면 문장을 읽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미리 이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라는 작전을 짜놔야 되는 거야. 미성년자 사례가 나왔어. 그러면 제3자는 절대 취득 못해. 이런 게 하나씩 탁탁 튀어나와야 돼. 그래야 답이 보이거든. 그런데 그냥 막 읽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답을 못 찾게 되는 경우가 나오는 거야. 그럼 추인 문제도 마찬가지야. 추인 문제가 시험에 나왔다. 그럼 판단 순서. 일단 요건을 갖췄는가. 요건을 갖췄는가. 그리고 추인이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취소권자가 행동해야 추인이 되는 거고 상대방이 행동한 건 추인되지 않는다. 그럼 답이 딱 떨어지게 돼 있어. 봐봐. 문제가 두 가지 유형이 나와. 법정 추인 사유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5개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행동한 거. 상대방이 주어로 나온 걸 먼저 찾아야지. 답을. 반대로 법정 추인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찾으래. 그럼 누구를? 취소권자가 주어로 나온 걸 먼저 찾아야 되는 거야. 해보기. 이거 할 수 있어. 두 문제 풀어보자. 자, 이게 작년에 나온 문제야. 30회. 이게 그전에도 많이 나왔던 문제야. 못 찾으래. 일단 문제가 법정 추인이 인정되는 아닌 거. 그럼 못 찾아. 상대방이 주어로 나온다. 상대방이 행동한 거 찾는 거야. 딱 하나네. 3번. 상대방. 1. 취소권자지. 2. 취소권자지. 3. 상대방이 청구했지. 무슨 상관이 있어 이게. 취소권자가 한 게 아니잖아. 그래서 3번이 답이야. 오늘 할만해. 할만하니까 이게. 그냥 드세요 하고 주는 거야. 근데 이런 것도 틀리는 사람 겁나게 많아. 왜 틀린 줄 알아? 이런 방식에 맞춰서 공부를 안 해. 논점. 그냥 맨날 책만 막 책만 읽고 지문 해석만 하려고 하는 거야. 자기 입장에서 막 머릿속으로 그리는 거야.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자 이제 이게 좀 더 어렵게 나오는 형태거든. 네, 앞으로 볼게. 사례로 나오는 거. 뒤쪽을 봤더니 법정 추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니까. 해당하는 거 그래. 그럼 취소권자가 누군지를 확정을 짓고 가야 돼. 취소권자가. 취소권자 누군지. 갑이 을을 기망했으니까 을이 취소권자. 그렇지. 을이 기망을 당했으니까 을이 취소권자지. 그럼 주어가. 1번, 2번, 3번 갑이고 5번에 을이 있네. 4번도 을이. 근데 4번은 기망 상태에서 벗어나 요거 요건 갖췄지. 4번. 맞아. 4번 답이요. 을이 대금 지급했잖아. 사기당한 거 알면서 을이 돈 줬잖아. 그럼 이거 추인 됐잖아. 4번이 답이고. 근데 5번은 왜 틀리지? 5번은 함정이야. 이거는 함정이야? 4번 답속 밑에 안 읽어야 돼. 이것까지 해설을 하면 길어. 읽으면 작살이야? 4번이 답이야. 4번 같아. 그래. 을이 됐어? 됐어.
됐어? 됐다니까. 됐어. 그러니까 법정 추진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면 취소권자가 한 거 먼저 찾고, 해당. 아닌 것은 그러면 상대방이 한 거 찾고. 그래서 23번 아닌 거, 25번은 해당하는 거. 그렇지. 이렇게. 오범장은 해석 안 해도 돼. 됐어? 끝. 5번은 화면에 띄우지 마. 괜히 또 질문 들어와. 화면 삭제하겠습니다. 4번까지만 띄워. 삭제하겠습니다. 5번은 다시 나오는 게 아니야. 어차피 4번까지만 딱 읽고 넘어갔어야지. 그러니까 이걸 1번부터 다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내가 한 것처럼 여기 딱 갑이주로 나왔잖아. 여기는 의리주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주어만 자꾸 쭉 내려가는 거야 일단. 여기도 봐. 이 문제도. 취소. 여기 취소권자가 둘 집어넣었잖아. 여기 상대방이 주로 나오잖아. 상대방이 주로 나온 걸 이 문제는 먼저 찾아야 돼. 이 문제는 취소권자가 주로 나온 걸 먼저 찾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취소는 여기까지. 자, 많은 도움을 좀 받으십시오. 특히나 요령 반드시 반복해줘야 자기 거 요령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